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박정호입니다. 목요일 오후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던 김종대 교수님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뭐 오늘도 아까 제가 방송 들어가기 전에 좀 얘기했지만 시청자분들이 뭘 하면서 방송을 보고 계신지 전 이게 제일 궁금하더라고요. 예. 이 시간은. 그래서 저번에 김지아의 담시 똥바다 얘기했더니 어떤 분은 멸치 똥 바르면서 듣고 계신다. 어떤 분은 대창 썰면서 보고 계신다. 심지어 화장실에서 듣고 계신다. 그러니까요. 굉장히 얘기가 많이 나왔고 예, 오늘은 주로 일본 얘기를 할 건데 그렇죠. 이제 이 일본 얘기는 뭐 하면서 들을 때 가장 얘기가 어떨지. 그러게요. 자, 저희가 이제 한일 정상회담,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방일 여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들여다볼 텐데 의미를 분석해 볼 텐데 여러분들 이 뭐 중간 중간에 어디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저 여기 있어야 하는 그런 심정으로 뭐 하면서 보고 계신지 그 댓글을 좀 달아주십시오. 저희가 중간중간 소개하기도 하고요. 이따 방송 말미에 또 한꺼번에 소개하는 그런 시간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 윤 대통령 내외가 일본에 도착을 했습니다. 도쿄 하네다 공항 도착을 해가지고요. 뭐 동포 간담회 오찬으로 해서 진행을 했고 오후에 기시다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을 하게 되는데 네. 어떻습니까? 전망 어떻게 하고 계세요? 뭐 4시간 이상 만난다니까 이제 만찬을 2번 하는 난 정상회담도 처음 봐. 그러니까 저도 처음 보는 것 같아요. 1차 하면은 2차도 가야지. 그런 분다. 여기서 그러니까 아주 술 처먹으려고 아주 작정을 하고 갔어요. 아주. 오므라이스 먹는다. 오므라이스. 아니 이제 저기 사케를 곁들이겠지. 그렇죠. 아니 뭘 곁들일지 뭐 모르지만. 일본 음식이야 뭐 먹을만하죠. 네. 근데 대부분의 분들이 이번에는 또 일본 가서 무슨 사고를 칠 거냐. 한편으로는 불안하고 한편으로는 재밌게 보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네. 그거는 안 맞아. 뭐가 이번에는 가서 무슨 사고를 칠까가 아니라 네. 이미 사고를 쳐놓고 갔어. 이미 정상회담 시작도 전에. 네. 선사고 후회담 뭐 이런 건가요? 그러니까 가서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사고는 이미 터졌기 때문에. 그런데 크게 보면은 네. 뭐 다 알고 계시는 징용 배상 해법. 네, 강제동. 이걸 그냥 일방적으로 하고 그리고 또 오늘 아침에 이제 요미우리 아사히 산케이 등 일본 언론이 일제히 보도한 거는 그 굉장히 그 대목을 중시하더만요. 그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의 군사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네. 그다음에 그거를 제공하면서 점차로 그 수준을 높이는 레벨업도 될 거다. 레벨업도 될 거다. 아니 이게 뭔가요? 이게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내가 이게 여기서 이제 환장하는 거예요. 내가 이미 대형 사고가 터진 거야. 이거. 대형 사고가 터졌다. 대형 사고가. 강제동원 피해자 이 문제뿐만이 아니고요. 이거 예. 대형 사고다. 강제징용 배상 문제는 네. 우리의 역사 문제, 집단의 기억 또는 어떤 국가의 어떤 정신적인 가치에 대한 네. 논란인데 그런 거 말고 물질적인 거, 구체적으로 우리가 일본에 조공을 바친 게 있어요. 네. 그게 뭐냐면은 이거는 듣도 보도 못한 건데 그 북한이 미사일을 쏘면 그 미사일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일본에 제공해주겠다. 이게 작년 푸놈펜에서 11월에 네. 윤 대통령이 먼저 말을 꺼낸 건데 이번에 재확인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번에 한일 정상회담이 끝나고 바로 네. 한일 간의 외교 국방장관 회담이 바로 개최가 돼서 그 실무 후속 조치에 들어갈 거예요. 이게 굉장히 빠른 속도예요. 그러게요. 그런데 잘 몰랐던 부분. 이 군사 정보 제공이 내가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게 왜 심각한 문제냐면은 네. 아시다시피 북한이 미사일을 쏠 때 일본 정부는 이 수평선 위로 북한 미사일이 올라와야 탐지가 됩니다. 그렇죠. 거리가 있으니까. 예, 네. 이게 지구에 곡률이 있기 때문에 그 수평선 그 아래에서는 레이더가 탐지를 못한다고. 네. 그런데 수평선 위로 올라오는 북한 미사일을 기다리다 보니 한국보다 꽤 시간이 늦어요. 수분 소요된다고. 네. 수분이 소요되고 이때는 이미 미사일이 가속이 붙고 그다음에 단이 분리돼요. 중거리 미사일 이상은 탄두와 추진체가 분리되는 단계거든. 이때야 이제 보게 되는데 여기서 굉장히 정보가 판단이 어렵습니다. 우리 경우에는 발사 단계부터 보기 때문에 네.
그 미사일 한 발이 발사돼 저 단위 분리된다. 저거 보니까 중거리 궤적으로 갈 것 같다. 이런 것들을 보고 있을 때 일본은 요게 분리될 때 미사일이 두 발로 보여. 그럴 수 있겠네요. 한 발이 아니라 두 발로 보인다고. 같이 옆에 있으면. 근데 추진체가 더 크니까 네. 탄두보다 엉뚱한 걸 추적해. 그럴 수도 있죠. 일본 레이더가. 네. 그러면은 맨날 틀리는 발표라는 거예요. 우선 정확하지 않다. 우선 발수가 틀려. 네. 그다음에 궤적이 정확치가 않아. 그다음에 어디서 쐈는지 몰라. 그렇죠. 발사 원점을 몰라. 네. 근데 이건 우리 정부가 다 아는 거거든요. 그런데 항상 일본은 이게 속도가 생명이라고 워낙 민감하게 이거에 반응하다 보니까 네. 항상 북한이 뭘 쏘면 제 일본은 일본이 제 일보를 날려요. 그렇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쏜 그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도 일본에서 먼저 발표했습니다. 네. 근데 항상 오버야. 정확하지가 않아요. 그러면 우리 정부는 그런 거 빨리 발표 안 해. 우리 국민들이 이미 저기 어디 미군 특수부대 수준의 담력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예. 멀리 쏠 거다. 그러니까 천천히 분석한 다음에 발표를 한다고. 속보만 내보내고 그 다음에 상세한 재원은 분석 중이다. 이렇게 네네. 발표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나오죠. 그리고 이왕이면 천천히 발표하는 게 나은 게 자칫 일찍 잘못 분석했다가 발표를 하면 틀리면 어떡할게요. 그럼요. 그런데 북한이 세계에서 제일 친절한 나라이기 때문에 네. 북한이 알아서 또 발표를 해줘. 그렇죠. 조선중앙통신 뭐 이렇게 해서 보도를 합니다. 참 북한은 친절한 나라예요. 어쩌면 이렇게 또 영상까지 다 보여주고 네. 아주 친절한 나라거든, 거가. 홍보를 열심히 합니다. 예. 그러는데 일본께 그때쯤이면 틀리다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이 일보 오보를 내면 우리가 정정 기사를 내주고 북한이 나중에 사실 확인해주는 확실하게. 이 패턴이 계속 반복돼 왔어. 그러니까 일본은 좀 불편하고 좀 번거롭겠네요. 그렇지. 뭘 쏘기만 하면은 이제 그 다음엔 의회에서 총리를 불러요. 그러면서 똑바로 분석해. 이번에 또 틀렸잖아. 네. 거기에다가 왜 주민 대피 경보는 오작동을 해가지고 엉뚱한 대피 명령이 내리고 아니 총리 계속 이렇게 할게? 벌써 이거 몇 번째 지적한 거야. 그러니까 그때마다 옛날 아베 총리 때부터 그냥 아이고 쓰리마생 아이고 저기 저 앞으로 미국 한국하고 협조해서 네. 잘하겠습니다. 개선하고 있습니다. 절절 매는 거야. 그냥 복날에 개패듯 얻어먹는 게 이거밖에 없어. 일본 총리가 단골 메뉴야. 그렇겠네요. 이건 그러는데 수밖에 없으니까. 한국 정부가 네. 앞으로 미사일 탐지 추적 정보를 실시간으로 주면 어떻게 될까? 이 문제가 싹 해결되지. 해결되네요. 실시간으로 본다는데. 일본 입장에서는 정말로 알턴이 빠진 듯이 시원한 느낌이 드는 기분 좋은 상황. 그러면 작년 11월에도 얘기하고 이번에 일본 방문 전에도 네. 도대체 얼마나 갖다 바칠지 모르겠는데 이것에 문제점이 있는 겁니다. 예. 자, 일본이 우리 군사 동맹국이 아니에요. 아니죠. 근데 동맹국이 아닌 나라에 우리 정보를 송두리째 갖다 바친다? 이게 가능한 얘기요? 그것도 이상하네요. 그건 한미 간에나 되는 네. 얘기야. 한미 동맹. 그렇죠. 그런데 이 정보라는 게 말입니다. 네. 정보는 정보 원가라는 게 있어요. 하나의 이 데이터를 우리가 수집하고 판단하기까지 비용이 얼마나 들었느냐. 이런 거예요. 정보 예. 원가. 이게 무지하게 비싸. 그래요? 우리가 북한 미사일에 대해서 탐지를 잘하는 이유는 이스라엘에서 도입한 그 그린파인 레이더라고 탄도탄 조기 경보 레이더라고도 그래. 네. 이거 조금 오늘 어려운 내용이 나가는데 이 그린파인 레이더가 그 원래 이스라엘의 그 요격 미사일 에로우라는 요격 미사일이 있는데 그 에로우 시스템에 들어간 레이더요. 네. 그러는데 요것을 에로우 요격 미사일은 안 사고 여긴 패트리어트 사드가 있으니까 요격 미사일은 빼고 그 저기 레이더만 사온 건데 예. 이 레이더가 이제 그 능동형 전자 레이더라 그래. 위상 배열 레이더라고도 해. 그게 뭐냐면 쉽게 얘기하냐면 그 거대한 트럭에 실은 그 트레일러 위에 전광판 같은 게 있는 거예요. 여기에 수천 개의 모듈이 박혀 있어. 네. 여기서 전파를 발사해서 그 반사되는 거를 탐지하는 건데 성능이 되게 뛰어나. 그래요? 우리나라 못 만드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들어온 어. 최첨단 레이더겠네요. 근데 이걸 써보니 레이더가 되게 좋은 거예요. 네. 그래서 처음에는 한 대를 배치해 놨다가 충청권에 네. 그러다가 이제 지금은 네 대를 도입했는데 여기에 돈이 억수로 들어갔어요. 비싸군요. 예, 그래가지고 뭐 저기 부산으로도 배치하고 앞으로 호남에도 배치하고 해서 이걸 국토에 네 대를 깔아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해상에는 우리 이지스함이 세 척 있어요. 네. 거기에 들어가는 AN 스파이 레이더라는 게 있어요. 이게 그 이런 어떤 레이더나 이지스함의 전투 체계 레이더는 다 극비입니다. 뭐가 극비냐면은 그 주파수 대역이라든가 레이더 성능 이런 부분들이 이게 저기 우리가 갖고 있는 전략 자산의 최고 기밀이야. 이게 그런데 이지스함 세 척에 10조 원 넘게 썼고 그다음에 그린파인 레이더 4대를 도입하는데도 이것도 2, 3조 썼다고. 야, 돈이 많이 그다음에 들어갔네요. 돈이 문제가 아니라 예. 이게 장비만 들어왔다고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인력. 크로스 체킹이 예. 되는 그 네트워킹과 그렇죠. 분석의 노하우와 이런데 십수년간 흘린 땀과 돈과 네. 노력이 이게 정보 원가가 엄청나게 비싼 거예요. 한 200억 달러 정도로 봐도 될 거야 아마. 네. 20조 원이 넘죠. 야. 그러면은 여기서 있는 정보를 갖다가 그 저기 지금까지는 일본이 이제 북한이 미사일 쏠 때 어떻게 정보를 받아갔냐면 지소미아라는 게 있어가지고 네. 군사정보 보호 협정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협정에 따라 가지고 일본이 이제 오늘 아침에 북한이 뭘 쐈다는데 우리 레이더에도 뭔가 잡히긴 잡히는데 부정확하거든. 그러면은 일본 대사관에 있는 그 자위대 장교 무관이 우리 합참으로 전화가 와요. 네. 그래서 아이 저기 데이터 갖고 있습니까? 그러면은 있어. 그러니까 네. 받으러 가야 되겠는데 몇 시에 갈까요? 그러면 우리 분석 중이니까 몇 시에 오세요. 이렇게 대답을 해주면 잠시 후에 일본 자위대 장교가 헐레벌떡 용산으로 와. 그러면은 이제 거기에다가 그 분석된 데이터를 USB에 담거나 네. 아니면 문서로 전달해 주는 거예요. 이게 지소미아야. 그런데 이것도 우리가 공짜로 주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네요. 우리 공짜요. 정보를 제공해 주는 거니까. 이것도 일본의 큰 특혜거든요. 네. 그런데 이 정보 교류는 사후 정보 교류예요. 쏜 다음에 몇 시간 지나서. 그렇죠. 그래서 우리도 이제 그 분석된 분석을, 데이터 중에 예. 기밀은 다 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주는 거거든. 네. 이런 사후 정보를 뭐하러 하냐? 그냥 실시간에 망 깔아서 그냥 보는 즉시 줘버리지. 동시에 보라 그래. 우리가 보는 거. 그러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이게 지금 윤 대통령이 한 얘기예요. 아니, 우리의 정보 자산, 우리의 정보 취득한 것을 그냥 실시간으로 본다. 초특급. 그러면은 뭐가 문제냐면은 예. 우리 기술 데이터가 다 노출돼.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죠. 우리 레이더가 저렇게 잡는구나. 저런 대역 폭에서 잡는구나. 네. 이게 다 나와. 그다음에 일본 자위대가 이제 그동안 알고 싶었던 건 이 발사가 어디서 된 거냐. 그렇죠. 지금 일본이 반격 능력이라고 미사일 공격을 능력을 갖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유사시에 북한 어디를 때려야 되는지 그 표적을 찾는데 이 정보가 아주 중요한 것이 되는 거죠. 야. 예. 그럼 일본 입장에서 이제 간절히 원하고 있는 그런 정보, 그런 시스템, 이거 윤 대통령이 사실상 준다는 취지로 네. 언론 인터뷰에서 밝혔으니까. 그래서 우리 정보를 갖고 예. 일본이 이제 제 일보를 날리게 되는 거야. 정확한 일보를. 그런데 이거는 국가 간에 이런 문제가 있다 손치더라도 네. 이 정보의 가치는 뭐냐 하면은 유사시에 수백만 명의 일본 국민을 구하는 정보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대피할 한국이 수 있으니까. 일본의 조기 경보기 역할을 해주는 거거든. 알람 역할을. 네. 그럼으로써 일본이 얻게 되는 안보 이익은 매우 결정적인 거예요. 그렇네요. 매우 결정적인 걸 얻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걸 드리겠습니다. 근데 네. 동맹국이 아닌 나라에 이렇게 군사 기밀을 통째로 넘기는 거는 법규상 불가능해. 그래요? 네. 오. 법규상 불가능한데 네. 거침없이 얘기해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대형 사고가 터진 거예요. 일단 일단 그 예. 부분이 문제다. 대형 사고가 터진 건데 예.